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민방송 김태식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포천 전철 예비 타당성 면제가 됐죠. 따라서 포천에 정말 큰 축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님을 모시고 새해 인사 겸 덕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위원장님을 모신 이유는 또 새해도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포천 시민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도 좀 드릴 겸 또 우리 포천에서 큰 축제가 열리고 있죠. 이제 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 많은 시민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누치하죠? 아니요. 오늘 보시면 먼저 우리 위원장님, 우리 포천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이제 설날이 지나감으로써 명실공히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어디 가서 새해 인사를 드릴 때 상한가를 치는 새해 되십시오 그랬는데 그 상한가 의미가 우리 금년에는 상처받지 말고 또 한탄만 하고 있지 말고 가슴을 활짝 열고 앞으로 나가자, 이런 의미에서 상한가 치는 한 해가 됩시다. 그런데 우리 시민 여러분, 정말 우리 2019년도에는 상한가 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셨구나. 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했어요. 굉장히 우리 포천 시민들이 굉장히 이게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네. 혹시 아시는 거에 대해서 가감없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포천 전철 유치 예비 타당성 면제가 됐죠. 네. 거기에 대한 소감 뭐 있나요? 그러면요. 정말 우리 포천에서 나고 자란 모든 사람들, 또 현재 포천에서 사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오매불망거리던 전철 유치였습니다. 이번 전철 유치는 정말 여러 가지 행운과 우리 포천 시민의 노력이 이렇게 겹쳐져서 이루어진 큰 경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보신 바와 같이 1월 29일 날 예타 면제를 발표하기 전에 포천시장이 인터뷰한 거 보면 이제는 우리 포천시에 전철이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하늘과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이런 인터뷰한 걸 보고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뜻이 다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생히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지난 1월 16일 날 우리가 광화문 한복판에서 정말 포천 시민 13,000명이 모이고 또 1,000명 이상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삭발을 한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또 우리가 이 얘기를 꺼내긴 했습니다마는 포천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에 대해서 뭐 물을 끓거나 전기를 끊거나 하는 것을 주 목표로 내세운 그런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포천이 그동안 안보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희생했던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부에서 답변을 해달라 하는 그런 외침이었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 포천에 전철이 들어오려면 이 경제성을 따져가지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도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9월 11일 날 이해찬 대표가 경기도청에 와서 2019년도 예산을, 경기도 예산을 설명할 때 제가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대표님, 우리 포천은 기존의 어떤 잣대를 갖고 들이대면 포천에 정상적으로 어떤 승인이나 허락이 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희생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그런 잣대를 무시하고 포천에 큰 선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9월 11일이었죠. 그때는 정부에서 예타 면제를 정책으로 내걸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뭐 꼭 반영이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연하게도
정부에서 예타 면제를 고려하게 됐고 또 경기도에 예타 면제를 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지역을 선정하려는데 도지사께서 우리 포천을 수원에 있는 호매실과 함께 이렇게 올려주셨고 또 정부에서는 우리 둘 중에서 우리 포천을 선택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저는 하늘이 도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왔다는 것이. 그래서 하여튼 우리 포천 시민이 꿈꿨던 그런 전철이 오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하여튼 이 전철이 들어온 건 누가 뭐라 그래도 누구의 공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뜻을 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포천의 전철을 가져오는 이런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은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성과는 뭐냐? 우리 포천 시민들 마음속에 야, 우리 포천 시민이 뭉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마음의 자산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 포천을 무궁무진 발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얻었다는 것이 저는 더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철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릴 것은요. 이제 내일 모레 2월 14일 날 포천시에서 이 전철을 유치한 것에 대한 이제 축제 개념의 행사를 한다 그럽니다. 물론 축하할 일이고 축제를 벌려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전철을 끌어온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전철을 끌어옴으로써 우리 포천의 발전이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2월 14일 행사는 전철을 끌어온 축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포천을 출발하는 비전 선포식이 돼야 된다. 새로운 포천을 향한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마 포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덧붙여서 행사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전철 들어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전철을 들여옴으로써 우리 포천의 발전이 시작된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머리 숙여서 감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우리 시민들한테.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얘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철 언제 타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좋습니다. 그 말씀이 거기까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요번에 경로당을 이제 다니면서 설 연휴 때 인사를 드렸는데 어르신들 말씀이 야, 또 전철 들어온다고 선전하냐? 몇십 년 쏘갔다. 또 전철 들어오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게 저는 처음에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전철을 끌어오겠다고 공약이었고 요번에는 전철이 들어오고 예타가 면제돼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했더니 에이 못 믿어. 들어와야 믿어. 첫 삽을 떠야.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 처음엔 이상하다 생각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포천시 실무자와 확인한 사항을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타 면제가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한 2년 내지 3년 동안 이제 설계도를 만듭니다. 이제 포천까지 들어오는데 이제 뭐 대진대 앞으로 송오리로 해서 옥천까지 연결되는 이 코스가 확장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역사를 어디에 몇 개를 어디다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또 이제 구체화되고 근데 이런 설계가 꽤 필요하겠죠. 그 땅 매입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한 2, 3년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공사가 되면 이거는 땅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게 별로 없고 지상으로 공사가 되기 때문에 지하로 공사하는 것에 비해서 한 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한 4년 내지 5년이면 완공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 따져보니까 2025년까지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2026년이면 전철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6, 7년만 있으면 7년. 예, 우리 포천 2026년이면 포천의 전철이 개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제 요번에 예타 면제된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지만 이제 우리 이 전철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이 차곡차곡 뒷받침이 잘 돼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예산을 이렇게 우리 포천으로 가져와서 공사를 제대로 제 시간에 계획된 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사무실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전철이 개통될 때까지 저도 이왕 깎은 머리 기르지 않겠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길러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옆으로 넘기는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고 이제 제가 군대 있을 때 중령 때까지 이 스포츠 머리를 했는데 전투 통과될 때까지 이제 스포츠 머리 하고 내 뛰어다니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예산은요 이렇게 된답니다. 총 예산이 1조 4천억이랍니다. 우리 저 7호선 포천까지 연장하는데 근데 그 1조 4천억 중에서 정부에서 70%를 댄대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15%, 우리 포천시가 15% 이렇게 예산을 대는 것으로 확정이 됐답니다. 근데 포천시가 15%를 이렇게 책임지게 되면 한 2,100억 정도 우리 포천시가 부담하는 것인데 마침 옥정을 통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양주를 거치는 구간은 양주시에서 돈을 대야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포천시 실무자에 의하면 우리 포천시가 부담할 금액은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된대요. 1,000억 정도? 그래서 그걸 한 6, 7년에 나눠내니까 매년 한 180에서 200 정도 내는데 우리 포천시 재정 상황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산 문제도 걱정하실 거 없다. 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천에 그 예산이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감시하고 또 노력하고 하면 이 전철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전철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좀 많이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언짢은 지적이 하나 있는데, 이게 예비 탄핵성 면제 결의대회 때 그 강화문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이렇게 일부 시민들의 지적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뭐 호주머니 손을 넣었다고 그러다는데 그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여기 써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호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거예요. 제가 이제 무대에 막 올라갈 때 누가 핫백을 두 개를 이게 핫팩 두 개를 이제 째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딱 받자마자 보니까 핫팩은 이렇게 흔들어야 발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손에 보이게 들고 갈 수 없어서 양쪽 주머니에 넣습니다. 양쪽 주머니에 넣고 그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살짝 그 핫백을 주무른 거예요. 손을 집어넣고 이게 핫백이 좀 이렇게 발열이 되도록 흔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살짝 주물렀다가 또 이렇게 뺐다가 주물렀다 뺐다 했는데 아마 그 시간을 어떤 분들이 보시고 주머니에 손 넣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넣은 것은 사실이고 넣은 이유는 주머니에 있는 핫팩을 좀 주무르기 위해서 넣었다 이렇게 와서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군 출신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주머니에 손 잘 안 넣습니다. 넣지 않고 다니는데 이제 그때 핫백을 좀 주문하라고 손을 집어 넣어서 그걸 좀 주물렀었죠. 네. 그래도 인정할 땐 또 가감없이 또 그럼요. 주머니 있는 건 사실이고 저도 그거는 오해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 포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당협이 가지고 있는 뭐 방안 같은 건 있나요? 글쎄, 이제 사실은 이게 약간의 모순인데요.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이죠. 그런데 이제 지역위원장인 제가 이제 타이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부닥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 여당이라는 그런 하트라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도당을 통해서 중앙당에 보고하고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이나 또 절박한 문제들은 항시라도 소위 말하면 지도부와 소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포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 애로사항들, 또 간절한 그런 사연들은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고 또 포천 발전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군 사격장 있잖아요, 로드리게스. 네. 중앙정부와 접점을 찾거나 소통하고 있는 뭐 내용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사실은 새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로드리게스 사격장과 국방부 가장 이제 주무부서인 국방부의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방부 차관이 이 갈등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직접 소통을 하고 있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정치를 하는 제가 정당의 이름으로 거기에 개입을 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소위 잘못하면은 간섭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그 과정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우리 사격장 대책위원회와 국방부가 잘 소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더 관여할 부분은 아직은 없다. 그러나 앞으로 언제라도 그 갈등관리위원회가 뭐 삐끄덕거리거나 또 소위 말하면 우리 시민대책위원회가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하면 제가 이제 당 차원에서 저희 의견과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이런 사연들이 60년 동안 이렇게 미뤄져 오면서 계속 이어져 오면서 도대체 우리 시민의 대표들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뽑아준 시장, 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과연 이 어렵고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그들의 사연을 얼마나 이 정치권에 반영을 시켜서 그들에게 혜택과 또는 위로의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된 이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사격장 대책위원회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련 대책위원장님을 포함한 그쪽 지도부와 계속 관계를 맺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포천, 가평,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 사격장 대책위원회 특별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위원장까지 임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격장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제가 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우리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포천에 경사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또 그거를 잘 유지해서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예산 문제가 정확하게 이제 확보가 되기 때문에 네. 뭐 2026년? 네. 6년이면 이제 전철을 타고 탈 수 있다. 뭐 강남까지 30분 안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갈 수 있을 것으로 네. 거죠? 네. 확신하죠? 네, 믿으시면. 네. 오늘 저희 이렇게 누추한 스튜디오까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시민들에게 인사를 해주시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사하고 네. 시민 여러분하고 직접 이렇게 마주한다는 것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씀도 되게 잘하시죠. 아니야. 이게 제가 늘 생각했던 얘기들이고요. 우리 언론인들께서 우리 포천 시민들의 숨어있는 얘기들을 좀 많이 찾아내셔서 이제 우리 더 이상 포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언론인과 또 우리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철희 위원장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2026년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문이든 전철을 타고 강남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포천 시민들이 열심히 한마음이 돼서 결의대회를 했기 때문에 또 염원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의 인터뷰였습니다. 지금까지 포천시민방송 김태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